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마이크론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는 녹록치가 않습니다. 현재 코스피 4천선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 그리고 오라클에 대한 우려로 미증시도 하락 마감이 되었고 우리 증시 또한 연일 승부르기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이크론과 오라클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 다뤄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장 우리 시장 억누르는 재료가 하나 더 있었죠. 바로 환율이죠. 환율을 보자라고 한다면 일단 정부가 최근에 계속해서 개입을 하고 힘을 쓰고 있는 거는 맞지만 고환율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환율이 안정화 기조로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소폭 매도로 돌아서면서 현금을 챙겨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고환율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1,470원 그리고 1,480원대를 유지를 하는데 이런 구간에 달하니까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최근에는 국민연금과 연기금 환율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달러를 원화로 바꿔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언급을 해주면서 정부의 조치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계속해서 방어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대한민국 수출국가 기업들은 오히려 호재다라고 고려를 해본다면요. 조금 있으면 또 12월 수출 데이터가 나오죠.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쪽으로의 수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수출 데이터들이 쌓이는 종목들은 환차익에 대한 수익으로 이익 레버리지로 투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보다 이제 중장기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자라고 한다면은 단기 테마성 종목 장세 흐름도 공략을 해보는 부분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러시아와 미국이 회동을 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크리스마스 전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을 선언했었던 그런 트럼프가 종전을 선언했었던 부분에서도 재건주들 그리고 이제 1월에 K-팝 콘서트에 있어서도 중국과 관련된 한한령 해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엔터주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로 또 살펴봐도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전략적으로 실적 성장 위주 그리고 앞으로 갈 종목들별로 옥석 가리기를 좀 해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만이 담아주고 있는 오늘 시장인데요. 옥석 가리기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섹터별로 여쭤볼게요. 오늘 빨간불을 켠 섹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어디부터 짚어볼까요? 네, 반도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증시가 흔들렸던 이유는 하나죠. 마이크론과 오라클의 이제 오미와 관계가 결국 우리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아무래도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라클은 이전부터 데이터 센터 투자 관련 노이즈가 꾸준히 존재했었던 기업인데 이번에도 데이터 센터 투자 철회 가능성이 결혼이 되면서 AI가 이제 끝물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 심리를 자극을 했고요. 그 여파로 우리 시장 역시 주춤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공포 심리는 이미 어제 미국 시장을 덮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이크론의 실적 자체는 비교적 양호하게 발표가 되었지만 현재 시장은 호재보다 악재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수는 반등보다는 이제 조정을 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꺾일 수 있는 전형적인 심리 장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여전히 마이크론의 실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닝 서프라이즈 여부보다는 향후 이제 전망 가이던스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판단인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제 마이크론은 내년에서 내후년까지 HBM 물량이 없어서 못 판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말은 곧 AI 인프라 수요가 단기 이슈가 아니라 중단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오라클 쪽에서도 앞으로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어 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이제 마이크론은 공사가 일부 중단되더라도 이미 물량은 다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상당히 방어적인 스탠스를 보여줬죠.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시장은 악재를 선반영하면서 장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마이크론 실적 그리고 HBM 수요를 다시 주가에 반영하는 그런 전략 구간의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아니라 HBM 관련 기술 흐름도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그동안 시장의 반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위주로 좀 살펴보면서 이 구간을 선별적으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면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이 기대만큼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는데요. 자, 내년에는 조금 더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한번 소부장 쪽으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에이펙트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반도체 시장 키워드가 또 AI, HBM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고 간다라고 하면은 HBM이 또 잘 팔리면 누가 진짜 돈을 버느냐의 문제인데 에이펙트는 이제 반도체 수공정 그 중에서도 이제 테스트 전문 업체입니다. HBM은 디램이랑 또 다르죠. 적층 구조고 공정이 복잡하고 무엇보다 이제 불량이 나오면 바로 탈락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공정의 중요도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HBM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날수록 테스트 시간은 또 길어지고 테스트 난이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테스트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여기서 에이펙트가 연결이 되는데 에이펙트는 단순히 이제 물량만 찍어내는 회사가 아니라 고사양 메모리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를 경험을 이제 동시에 가진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제 AI 반도체 쪽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두 번째 포인트를 짚고 가자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을 보면은 대형 반도체주 그리고 HBM 대장주들은 이미 많이 움직였죠. 그렇지만 이제 수공정 특히 이제 테스트 쪽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에이펙트는 이제 HBM 관련주라는 그런 키워드를 갖고 있지만 아직 시장에서 과도하게 달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 급등을 지금 당장 기대하기보다는 조정 시 분할 접근 전략이 어울리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정리하자면 이제 에이펙트는 HBM이 잘 팔릴수록 조용히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스트 업체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두고 반응이 올 때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에이펙트 조정받았을 때 분할 매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셨던 종목 중에서 또 굉장히 잘 간 종목이 있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현대위아인데요. 10월 달에 주신 이후에 지금 46.77%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시자마자 참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현대위아를 계속해서 기대해 봐도 괜찮을까요? 네,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이제 10월 제시 이후에 이제 40%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그때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제가 수출 국가다. 꼭 봐야 할 섹터는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자동차는 꼭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일단 어제 LG엔솔 이슈로 인해서 포드와 9조 원대 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이 해제가 됐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전기차 구매에 적용되는 새 공제 혜택을 없애자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내연기관 차량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을 하면서 대형급 전기차 모델 생산이 중단된 건데요. 여기에 있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전기차 쪽에 있었던 수급이 이제 완성차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 드린 현대차 그리고 뭐 기아차도 그렇고요. 관련된 종목들 꼭 보자라고 반방송의 강의 시간에서도 계속 언급드린 부분입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가치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2월에 또 수출 데이터가 나오기도 하고요. 여태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자라고 해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었던 게 또 자동차 섹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 쪽으로 같이 움직여주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출 데이터 나오고 하면 한 번 더 그 모멘텀 가지고 자동차 쪽으로 계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지금 차트를 보자라고 해도 40% 이상 수익률을 냈지만 1차 목표가는 이미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적인 접근이나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이 상방으로 더 열고 보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오히려 열고 봐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8만 원대까지도 제가 목표가도 상향해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위아 조금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 데이터 나왔을 때 조금 더 껑충 뛸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죠. 보유하신 분들 1차 목표가 달성 축하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들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주 전문가님 정말 종목 잘 주고 계신데요. 추가적으로 종목 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더 받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산타클로스의 선물 같은 종목을 보여주실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폰 대표 관련주인데요. 파이nem텍입니다. 어디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이제 파이nem텍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폴더블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힌지를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죠. 폴더블 폰에서 이제 힌지는 단순 부품이 아니라 내구성과 사용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폴더블 스마트폰 밸류체인 전반의 실적 성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애플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 기대감, 그리고 삼성전자의 신규 폴더블 모델 출하, 이 두 가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폴더블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서 관련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파이네텍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확대 전망이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글로벌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사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향후에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힌지 부품을 포함한 관련 부품 소유 역시 중장기적으로 가능성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시장에서는 2026년도를 기점으로 파이네텍의 실적이 급격한 성장세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기술력 그리고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폴더블 폰 시장 내에서 입지를 확실히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기존 매출 구조 개선과 그리고 신규 공급 계약 확대, 이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반영이 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런 기술력 기반의 부품 공급 구조는 단순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마진율 개선에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아무래도 이제 중기 성장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서야 이제 큰 수익을 보자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분할 대응으로 가는 게 좋고요. 파이낸셜 차트를 보자라고 한다면은 그 전에 슈팅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느 정도 긴 조정 끝에 다시금 반등을 주는 흐름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수익이 들어와 주는 부분, 그리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수렴하는 구간이 한번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 힘 실어서 이제 26년도까지 몸매성을 좀 살펴보자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11,000원 잡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9,000원 제시를 드리면서 파이낸셜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파이nem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폴더블 스마트폰의 관련 주죠. 파이nem텍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숫자로 좀 증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 더불어서 수익성, 마진율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그리고 1차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9,000원 함께 챙겨보시죠. 자, 우리 민주 전문가님과 함께 어려운 시장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요. 민주 전문가님이 제시해주는 전략들 하나씩 챙겨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